안녕, 김우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제가 7주년 이타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만들려다가 캠배지 커버를 씌우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쳤거든요. 때려치고 일단 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날에 지금 이타백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씌울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캠배지 자체는 56mm인데 57mm용 캠배지가 너무 빠듯하게 들어가서 되게 좀 많이 힘들었고요. 원래는 제가 쓰는 게 57mm 캠배지에 뭐라고 말하죠? 직경이 60mm인 캠배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57mm에 60mm짜리 캠배지 커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지, 들어가니까 이제 56mm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사실 코아데 거 썼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코아데 거로 하면은 80장에 이제 한 4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약간 4만원이면 캠배지 박스 하나를 더 사요. 그래서 저는 셔플 캠배지를 하나 더 사자라는 마음에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커버를 사다가 좀 굉장히 힘들게 씌웠고요. 어쨌든 80개는 전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런천 매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하지 않아? 간격만 잘 잡으면 편하긴 한데 저는 늘 간격에 실패해가지고 맨날 뜯었다 다시 붙였다 뜯었다 다시 붙였다. 아이고 미치겠어 진짜. 이게 될까 근데? 나는 이타백 만들 때마다 이게 되나? 싶거든요? 늘 되기야 하던데 언제나 걱정 이게 될까?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해낼 것이다. 될 것 같아. 오케이, 가보자.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부터 계속 이직할 거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가 이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와! 하고는 늘 생각은, 모든 직장인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직장인들이 이제 이직은 언제나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걸 이제 막상 실천하려고 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다들 그럴걸? 저도 그래서 맨날 얼레벌레 에휴 귀찮아 하고 그냥 좀 팽개치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도저히 못 견디는 일이 생겨가지고 약간 병원도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신과는 더 일본에 와서 몇 번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수준이냐면 이제 면접을 봐야 돼서 이제 면접 때 나름 예상 질문도 뽑고 그걸 막 외워서 가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 질문이 안 외워지는 거야. 질문도 안 외워지고 그에 대한 답변도 안 외워지고 분명 방금 전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저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어쩌고저쩌고 이 딱 3문단 정도? 3줄 정도 되는 나의 자기소개를 외웠는데 그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한 번 분명 입으로 되뇌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와, 나는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진짜 병원 가야겠다 하고 바로 병원을 예약해서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조금 우울한 증세도 있고 또 나도 좀 불안한 증세? 진정 못하고 계속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한 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무기력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 또 2주 동안 거래 연락이나 DM을 전혀 못 봤어요. 못 봤다기보다는 뭔가 와 있는 건 아는데 그거에 대해 뭔가 답할 기력이 없는? 그걸 확인하고 이제 막 답을 막 치고 이제 또 답변이 오면 또 답을 해야 되고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그게 그렇게 힘드냐?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도 안 좋아해, 그런 분들을. 근데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거래를 그 기간에 되게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그 기간에 거래를 한 건 했는데 이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나 스스로도 그걸 알고는 있거든요.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바로 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미루게 되고 뭔가 그 DM을 여는 게 무섭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여서 그것도 죄책감은 또 있어. 웃기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거래 연락도 되게 좀 많이 힘들어서 제대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더 막 그게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난생 처음 정신과를 가봤는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왜 진짜 안 갔을까 싶은 거야. 가끔 살다 보면은 이제 거래하다 보면 가끔 번아웃이 와가지고 거래 막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막 연락 다 귀찮고 만사가 다 귀찮아서 갑자기 거래를 확 놔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적이 꽤 많았어 그동안.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열심히 굿즈 거래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래서 발송은 또 늦지 않게 제때제때 하는데도 또 발송을 하기 전까지도 계속 초조해요. 발송 후에 발송했다고 연락을 안 한다거나 뭐 수령하고도 연락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자꾸 연락을 미루게 되는 그런 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카톡이나 라인도 잘 안 보기도 하고 연락을 보는 게 좀 무서워. 왜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그걸 바로바로 답하면은 괜찮거든요. 바로바로 답하면 되는데 또 바로바로 답 안 하는 걸로 또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막 이러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약간 뭐라죠? 바보 같은 거야. 왜 이럴까 나는 맨날 이렇게 게으르고 어쩌고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 근데 이런 것도 다 약 먹으니까 낫더라. 아 진짜로. 제가 처음에는 초조해하고 불안 증세가 있을 때 그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을 먼저 처방을 받아왔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숙면 잘 되는 거랑 식욕 돋는 약 그런 걸 먹었었는데 두 번째로 갔을 때 그 가기 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2주가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진짜 그때 유튜브도 한번 제가 2월에 되게 좀 업로드가 늦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무기력해서 편집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말에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이 누워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마냥 누워만 있었어가지고 그냥 무기력하다가 수준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기력이 안 나는 거야. 병원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막 이렇게 눈치를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이 먼저 혹시 무기력하진 않냐고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다 나 무기력하다. 너무 무기력해서 진짜 주말에 아무것도 못했다. 할 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쌤이 역시 이러면서 아무래도 뭐 그동안에 있던 막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약을 같이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내가 잊지 않고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진짜 효과가 있어. 지금 한 일주일째 먹었는데 되게 연락도 그냥 오는 대로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하게 되고 오늘 가서 이것저것 해야지 하면은 못해도 70%는 다 완료하는 느낌? 여전히 조금 미루는 게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일을 다 못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진짜. 좀 신기하더라. 이게 되네? 싶은. 그동안 내가 그렇게 겪어온 것들이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뭔가 그냥 나의 성격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성격이 아니라 그냥 그거였던 거야. 그래서 진짜로 병원 가서 상담받아서 약을 먹었어야 되는 일이었던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게. 일본에서 솔직히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게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또 이제 해외살이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외딴 곳에 나 혼자 떨어져 사니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나쁜 생각도 많이 들고 일을 하면서도 지난번에 했던 일,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 이랬을 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막 울면서 집에 간 날이 진짜 너무 많았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험이 아마 해외 사시는 분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 깨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라고 해요. 일단 저 이거 체크 좀 하고 올게. 1, 2, 3. 이게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너무 걱정돼요. 잘 맞아야 할 텐데.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게 된 약간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이제 회사에서 현장에서는 저희 선배로 계세요. 분야를 완전 바꿔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왜 아직 이런 것도 모르냐라는 태도가 가끔씩 조금 있었고 좀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불편은 했는데 내가 워낙 너무 분야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감내해야 될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최대한 이제 나는 배우는 입장으로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점점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말하는 게 힘들다고 해야 되나? 말하는 게 좀 그냥 몰라서 이거 근데 왜 이런 거냐 하면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걸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니까 좀 약간 말문이 막히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아직 지식이 좀 미완성 상태고 계속 공부하는 상황이라서 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 공부 부족인 거지. 까놓고 말하자면. 저 스스로도 이제 공부가 부족한 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막 공부 안 하셨죠? 막 이러면서 되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이분의 연락을 자꾸 회피를 하게 되고 되도록 이제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최대한 안 물어보다가 뒤늦게 질문하고 그럼 또 질문 늦게 왔다고 뭐라 한마디 듣고 자꾸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정신과 상담 받고 면접을 정말 열심히 보고 다행히 첫 면접에 딱 면접을 진짜 여러 개 잡았어요. 한 3개, 4개 잡아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본 면접을 바로 붙은 거예요. 그 면접 본 회사 쪽에서도 되게 성격이 밝으셔서 꼭 같이 일해보고 싶다 하면서 저를 채용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진짜 너무 기적이었지. 저 그날 진짜 울면서 바로 고기 사다 고기 꺼먹었잖아요. 진짜. 사실 이제 면접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 잘하신다고 계속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좀 생각해서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도 있었고 좀 곤란한 답변 질문도 많았었는데 그럼 계속 되뇌이면서 면접을 봤더니 다행히 붙었고요. 곧 저는 탈출합니다. 아직 퇴사일이 안 나와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퇴사를 말씀드리면서 원래 사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분이랑 일하는 게 힘들다 이랬더니 사장님이 그런 거 있으면 진작 말하시지 그랬냐 하면서 조치를 좀 더 빨리 취했을 텐데 진작 말해주시지 안타깝다 이 업계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이미지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 좋은 분이신데 뭐 내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 때문에 이 업계 자체가 좀 싫어진 것도 솔직히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저 스스로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업계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고요. 왜냐면 이 업계 특성상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배운 거는 좀 재밌게 써먹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지만 아직 퇴사를 못하고 있다는 점. 근데 진짜 제가 지난 직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라고 하죠? 이분도 솔직히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랑 성향이 안 맞고 이분의 그 말하는 방식이 저랑 진짜 안 맞거든요.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좀 말하기 진짜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분의 말하는 방식이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진짜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이분 말고 그 전 직장,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진짜 힘들거든요. 걔 때문에 맨날 울면서 집에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약간 걔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걔 때문에 그냥 다니던 정직원도 막 관두고 같은 이제 일하는 사이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진짜로 농담 아니고 너무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에는 점포를 이동한 거야, 본사에서. 너무 싸우니까 얘네가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말을 되게 좀 그렇게 하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애 하나도 너무 말을 좀 뭐라고 하지? 재수없게 한다고 해야 되나? 걔도 약간 말하는 방식이 그랬어.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거나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더 해. 왜 이거 아직도 모르냐? 저건 알려주지 않았냐? 아니 신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모든 걸 외워요? 심지어 호텔 일이 그냥 마냥 앉아서 체크인만 하는 것 같지만 호텔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할 일이 많았거든요. 의외로 할 일이 진짜 많아. 앉아서 그냥 컴퓨터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컴퓨터가 아니고 다 업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업무들을 다 어떻게 바로바로 외우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으면은 막 왜 아직도 모르냐 꼭 한마디 더 해서 꼭 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손님을 대하는 롤플레이 이런 걸 하자면서 연습 겸 자기가 손님을 할 테니까 네가 대응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걔네가 자기가 손님 할 테니까 네가 키무상이 대응해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습 겸 하게 된데 처음 연습이고 하니까 좀 떨리잖아. 진짜 손님 있을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 왠지 모르게. 너무 긴장되는 거야. 그래서 막 긴장도 덜덜 떨었거든. 그랬더니 긴장하지 말래. 근데 니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긴장 안 하냐고. 그래서 하여튼 엄청 긴장한 상태로 뭘 했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하다가 안내를 하나 빼먹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는 이제 이런 청소 카드를 내놔야 청소를 한다라는 안내를 제가 빼먹은 거죠. 그래서 빼먹은 상태로 체크인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찍고 올라가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얘가 그거 아니지. 뭐 하나 빠졌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빠졌으면 빠졌다고 말을 하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빠졌잖아 하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은 손님이 나중에 내려와서 클레임 걸 수도 있으니까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납득은 가는데 그럼 뭐가 빠졌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겠는데 그냥 빠졌잖아 이래버리니까 약간 그냥 당황. 그런 식으로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일을 배웠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는. 그 배우는 과정에서 울면서 집에 간 적도 있고 막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나 그냥 한국 갈까봐 이러면서 근데 어차피 5월이니까 그래 금방 관둘 수 있으니까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내가 2년을 말뚝박을 줄 몰랐지. 그냥 나중에는 그 애에 대해 해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 해탈이. 근데 걔가 그래도 그 애 쌈딱인 애가 그래도 나중에 그렇게 막 싫었지는 않다. 좀 원래 그런 애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걔는 그래도 일을 진짜 잘했거든요. 일을 진짜 잘하고 뭐 모르는 게 없었어. 그래서 막 모든 애들이 걔를 약간 캡틴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비록 말은 되게 좀 싸가지없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들 많은 의지를 했어요. 걔를. 근데 나중에는 거의 매니저로 됐을걸?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다들 공통점은 일본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 뭔가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티를 안 내거든요. 그게 또 나름대로 되게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고 소위 말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토 사람들이 좀 음침하다라던가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근데 에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말을 너무 안 가리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을 너무 안 가려도 문제고 말을 너무 돌려 말해도 문제고 그냥 좀 적당히 섞었으면 좋겠어. 외국인들은 너무 속내를 안 털어놔서 문제고 다른 외국인들은 너무 필터링 없이 말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적당히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도 자존감 진짜 많이 깎아먹어가지고 그래서 탈출한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자존감 깎아먹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자존감 안 깎아먹고 싶어. 내가 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존감 깎이지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자존감 깎아먹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선배에 대해서도 제가 회사에서 상담을 할 때 사실은 다른 신입도 그분이 조금 봐줬는데 그분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입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더래요. 그런 거에 대해 조금 말이 좀 있었다라고 말을 들어서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잠깐만. 8줄 1, 2, 3, 4, 5, 6, 7, 8, 9 헐! 나 캠 뺐지? 왜 이렇게 많이 남나 했더니 이게 10개가 아니라 9개잖아. 이런 씨. 내가 또 이런 짓을.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요시. 드디어 가로 10줄로 다시 뺐고요. 지금 딱 3줄 남았어. 네, 여러분들 기다리기 지루할 것 같으니까 자체 빨리 감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아니야, 자책하지 않기.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기로 나 스스로와 약속했어.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면 살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직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진짜 정신과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 사실 이제 계속 고민을 해오면서도 사실 이제 정신과라는 게 조금 약간 장벽이 있잖아요. 또 이제 일본에서 가려다 보니까 조금 언어적으로도 좀 상담이 잘 될까? 걱정도 많이 했고 내 고민이 진짜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걸 상담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신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못 갔던 이유는 망설임 때문에 계속 못 가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일단 상담을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질문표 같은 걸 주더라고요. 문진표라고 하나? 뭐 원래 병은 있는지 아니면 요새 좀 우울한지 무기력한지 식욕은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이런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그런 문진표랑 또 어떤 일로 상담을 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는 문진표를 받아서 작성을 했고요.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요새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특별히 뭐 부탁할 점, 뭐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을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병의 진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진단서를 희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희망하는 란이 또 있더라고요. 체크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얘기도 들어줬으면 좋겠고 진단서도 원활한 퇴사를 위해서 발급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써놨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말 그대로 자 이제 무슨 일 있었냐고 하면 편하게 얘기해보시라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얘기를 잘 했습니다. 정말 분위기 편해요. 의사쌤도 진짜 상냥하고 의사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진단도 내려주시고 해가지고 벌써 2번째 방문을 해서 약을 그치? 거의 3주째 먹고 있는 거지. 생각보다 오래됐네. 뭐 사실 까먹고 안 먹은 날도 좀 많긴 해가지고 할 말은 없지만 해외에서 정신과 가는 거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해외 사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 몸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신도 건강해야 멘탈이 건강해야 해외에서 이제 붙어먹고 살면서 덕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덕질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야. 빨리 나아야 돼. 이제 3월에 셔플 캠페치랑 셔플 파자츠 나오거든요? 그거 나오기 전까지 빨리 나와서 거리 열심히 해야 돼. 그때 또 무기력하면 난 안 된다고 이제. 나 거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게 낫더라도 가끔가다 또 번아도 와서 무기력해지고 막 이러면은 또 그냥 상담 받으러 가려고. 그 약 달라고 하려고. 이렇게 약물 중독이 되어가지고. 다들 이 맛에 정신과 가는구나. 이게 또 웃긴 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하루를 지낸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 그럼 또 자책하고 자괴감 갖고 역시 난 아무것도 남들에 비해서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래도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걸 만약에 약 안 타왔으면 그대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걸? 진짜? 오! 요시 완성! 잘 다듬어 줍니다. 요게 요시 됐다. 오 이게 잠깐 비켜줘. 와 너무 예쁘다 그치? 아니 나 근데 7주년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얘네 표정이 너무 예쁘잖아. 이거는 이제 5주년용으로 쓰려고 산 남색인데 진짜 한동안 이거 안 쓰다가 2년 만에 꺼낸 것 같다. 농담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잠깐만. 새로 너무 그런가? 안 들어가려나? 아니야, 할 수 있어, 린네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좋아. 딱 좋아. 딱 맞아, 딱 맞아. 오케이. 안 들어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우와. 대박. 어때요? 또 이렇게 이타백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로가 너무 그건가?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아와. 들어갔으면 됐지. 여기 이제 검은색 사인 이걸 넣어줄게. 아주 좋아요. 아무튼 오늘은 신나는 이타백 만들기. 이야기는 전혀 신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신나게 이탑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제 이거 들고 주말에 이케부쿠로 가서 열심히 7주년 굿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교환 많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제발. 린네 덕질하는 재미로 계속 삽니다. 어떻게든 즐겁게 덕질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의 자존감 깎아먹는 회사는 안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